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시작점이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있든 그곳이 시작점이다. 인도의 시인 까비르의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정해진 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이라 하는 말이죠. 저는 장마 기간 동안 은사 스님의 입적 후 장례와 49제를 모시느라 더위도 있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연이고요. 또 이별이란 새로운 인연의 다리로 또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다시 새로운 지점에 서서 정진을 출발해 볼까 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점에서 새 출발을 또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첫 곡은 더 사우스 윈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름을 지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서부터 연세가 드신 분까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이 육신을 여름에 버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고단한 일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느끼는 그런 여름일 겁니다.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미물에 이르기까지 여름 한철을 난다는 것은 모두에게 어쩌면은 정말 사바세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한꺼번에 실감하고 그렇게 느끼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이 없다면 다른 계절 자체가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은 어떤 면에서 견뎌낸다, 이겨낸다, 참아낸다. 어쩌면 이런 용어가 더 걸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무더위에 물론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땀이 금방 식지만 그래도 에어컨만 또 의지하고 살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역시 더위라는 건 이렇게 육신, 몸을 끌고 다니는 일이 참 이게 구차스럽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택배 기사님들이나 이런 청소하는 아저씨들, 그런 환경 미화원 여러 분야에 일하시는 또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그 용광로 앞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여름나기라는 건 거의 정말 대보살의 마음이 아니고는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촬영하는 그런 촬영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당장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 비 오듯이 땀을 쏟으면서 이 카메라를 들고 종횡무진으로 뛰어야 하거든요. 야, 나는 방송 진행은 해도 저거 들고는 못 뛰겠다 싶을 정도로 또 그 고난은 대단합니다. 워낙이 더운 여름이다 보니 안부가 궁금해서 여름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제가 칠석이었죠. 오늘이 벌써 입추입니다. 그나저나 어찌되었건 가을의 소식을 전하는 입추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낮에는 한낮에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새벽과 이럴 때는 그래도 공기가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때가 입추이지요. 부디 여러분께서 건강 잃지 않으시고 무탈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세 종류의 거인족이 등장을 하는데요. 타이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현명한 거인족으로 꼽힙니다. 이 거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키가 작은 난쟁이 마을도 있지만 거인들이 사는 그런 세계. 그럴 때 그 거인들의 세계에서 일반적인 우리를 보면 그냥 요만하게 장난감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흥미가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저명한 기업의 컨설턴트인 팀 페리스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 그 석학, 작가, 뭐 예술가, 각각 그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의 성공 전략을 묶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페리스는 성공이나 지혜나 그리고 건강
요 세 가지를 쟁취한 그들을 타이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이탄이라는 말은 성공도 하고 지혜도 있고 건강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거죠. 이 타이탄으로 부르면서 세계적인 거인, 즉 타이탄들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아침 일기를 쓰는 일이더라고요. 팀 페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 2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다 만나봤던가 봐요. 그들을 만나서 심층 있게 아주 심도 있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밤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를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참 좀 독특하죠. 일기라고 하면 대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쓰는 게 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기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좀 낯설기는 합니다만은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아침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이어서 활기찬 사고가 가능하고 또 저녁으로 미루다가 빼먹을 위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을 아침 일기로 쓰면 좋을까? 팀 페리스는 여기에서 세 가지 항목을 제안을 합니다. 답을 쓰는 형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건데 첫째가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써보는 겁니다.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하여간 첫째는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다음 둘째가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다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겠다, 뭘 하겠다, 다짐. 세 가지가 좀 많다 싶으면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써본다고 해도 아침 일기는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허둥지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신없이 막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 막 주워 입고 신발 신고 가방 둘러매고 막 지하철까지 달려가고 정신없이 허둥거리면서 일어나서 맞이하는 하루 일과와 그래도 내가 회사에 나와서건 무엇이건 아침에 딱 한 줄의 일기를 써보는 내가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 줄 써보고 또 오늘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 한번 써보고 또 오늘의 다짐 한 줄 써보고 이것 자체도 귀찮으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써보면서 시작한다면 그런 것을 습관을 들이게 될 때 하루를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위대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라 또 위대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부터 다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인,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인, 즉 타이탄,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타이탄을 불러내는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팀 페리스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기를 쓴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떤가요? 일단 쉽지 않다고 고개부터 내저지시죠?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침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리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침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신발이 조금 색다르죠. 검정 고무신입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 줄을 써본다면 제가 오늘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와서 이 신발을 제게 선물하신 보살님, 제가 6월이었나 그때 구미에 있는 해덕선원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고 아름답게 정말 도량을 꾸미고 정갈한 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법문을 하러 갔었는데
그 사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검정 고무신을 사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린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있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고무신에 그림을 그렸으리라 이걸 여기니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다짐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감사한 것과 다짐이라는 건 아주 사소하다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삶의 전부이고 오늘 하루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해덕선언의 보살님, 오늘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방송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정 고무신 정말 오랜만에 신어봅니다. 우리 은사 스님께서 저와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띄워드리죠. 산골짜기 등불입니다.
먼 길 떠나 있었던 아들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늙으신 어머니께서 창가에 등불을 켜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는 뭐 이런 이제 가사 내용이 담겨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담은 건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고향이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지역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돌아갈 마음의 고향자리, 그것은 본래의 불성자리 아니겠습니까? 산골짜기 등불 함께 들어봤습니다. 삶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 지혜의 향기 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박망예 할머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도 꽤 여러 달 전, 아니 뭐 작년이던가요? 누구의 소개로 박망예 할머니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고 뭐 유튜브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특유의 유쾌함과 아주 재미있는 도전으로 많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령의 유튜버이십니다. 근데 한국에 박망예 할머니가 있다면 미국에는 미스 노마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요. 90이 넘은 노마 할머니는 페이스북 팔로우 숫자만 5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인기 스타이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궁암 말기 판정까지 받은 이 노마 할머니가 어떻게 그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은 할머니의 어떤 특별한 도전 때문인데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그냥 침상에 누워서 보낸다거나 아무 할 일 없이 천장이나 쳐다보고 벽만 쳐다보는 그런 늙은이로 내가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캠핑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기로 생각을 하죠. 13개월 동안 자신의 애완견 링고를 태우고 아들 부부와 그 미국 80여 개 도시를 여행한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 그것은 그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고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지혜의 향기에서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골라봤는데요. 아들과 며느리 한 팀이 할머니의 집 냉장고에 붙어있는 열기구 선전 포스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 노마의 평생의 꿈이었던 열기구 타기에 도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90살이 넘은 그리고 암 환자인 노마 할머니는 소원대로 열기구를 탈 수 있을까요? 아들팀이 기록해간 노마 할머니의 위대한 도전. 할머니의 도전도 대단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곁에서 그걸 꼼꼼히 기록해가면서 책으로 엮어낸 것도 감탄할 만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미 서부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열기구 회사를 뒤졌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이 탑승할 수 있는 열기구는 없었다. 땅에 줄로 연결한 상태로 열기구를 띄워준다는 업체는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정말 날고 싶어 했으니까. 나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통화음이 가자마자 받는 곳이 하나 있었다. 톰슨 에어의 제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단숨에 두서없이 전화를 한 이유를 댔다. 곧 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제프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열기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조종사 제프는 어머니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제프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완디 박사의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나이 들고 아픈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단순히 더 아프지 않게 또는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그 이상의 것을 중요시한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드디어 제프와 약속했던 바로 그날, 우리의 D-Day가 찾아왔다. 맑은 하늘에는 가느다란 구름 몇 점만 떠다니고 있었고 바람도 조용했다. 열기구를 타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완벽한 날씨였다. 탑승지에 도착하자 쭈그러들어 있던 나일론 뭉치가 우리 눈앞에서 7층짜리 건물 크기로 살아나고 있었다. 자, 우린 준비 다 됐습니다. 미스 노마도 준비되셨나요? 열기구가 땅에서 부드럽게 떠오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나누어 쉬는 것처럼, 그 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열기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어머니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경의에 차서 입술은 살짝 벌어지고 볼은 장밋빛이 되었다. 열기구의 공기를 데우는 버너를 쳐다보던 어머니는 시선을 돌려 떠오르는 해와 우둥지가 펼쳐진 대지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표정이 되었다. 열기구는 두둥실 더 높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 평화의 빛이 어렸다. 나는 그 순간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어머니 혼자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두고 싶었다. 같이 비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편안한 침묵을 지키며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가완디 박사의 말이 단어가 아닌 느낌으로 다가왔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나는 평온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하여 인생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90살 연세에 미국 80개 도시를 여행한 노마 할머니의 이야기. 드라이빙 미스 노마 가운데서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이야기만 들어도 참 벅차오르고 감동이죠. 그리고 할머니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할머니의 용기를 받쳐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그 효심도 또한 아주 돋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가 원하는 그 열기구를 한번 태워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스러운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이 노마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제 은사 스님 입적하셨을 적에 온문사 회주 스님이신 명성 스님께서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조문도 하시고 연결식까지 다 지켜봐 주시고 그 추모공원 화장터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님 화장하시는 그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방에 앉으셔서 내가 광우 스님을 지켜드릴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조사를 읽으실 때 어쩌면 90되신 분이 이 돋보기 하나도 안 끼시고 그렇게 글을 읽으실 수 있는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이 90이 되었을 때 나도 저런 자세로 저렇게 올곧고 똑바르고 가사장삼 입으신 그 모습이 저렇게 정갈하고 단아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말이에요. 나는 90살이나 먹었어요. 이제 여행을 떠날 참이라오. 노마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90살이나 먹었어요. 이제부터 여행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90살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90살이나 되신 분이 더 길고 장구하게 살고 싶다 그 말이 아닌 거죠. 더 살아도 여한 없지만 또 떠난다 해도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이라는 요 찰나지간의 마음 상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요. 90살이라고 해서 인생 끝난 게 아닐진데 할머니는 13개월의 여행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요의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임종 전에 그렇게 80개 도시를 여행하신 할머니의 그 용기 앞에 정말 향 하나를 사르고 싶어지고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했던 아들 내외에게는 더 없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 슬프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은사스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은사스님 장례식장도 5일 내내 거의 오시는 모든 스님들이 마치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흥겹고 재미있어 하시고 서로 소담, 담소를 나누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떠난 자리가 축제 같고 잔치 같은 것, 이것이 생의 마지막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래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 살다 가야 하는 것이다. 울고불고 대성통곡이 다가 아니라 그 눈물 한 방울조차도 슬퍼서 애달파서가 아니라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가 하늘에 사무쳐서 솟구치는 눈물이어야 할 것이다. 가시는 분도 떠나보내는 자도 모두가 한바탕 축제요.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불교에서 생사관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 은사스님의 그 5일장을 치르는 내내 1,500명이 넘는 문상객들이 다녀가시며 조문해 주시는 스님들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스님 영전 앞을 지켜주신 것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리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리라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마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 드라이빙 미스 노마, 오늘 지혜의 향기로 간직해 보고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은아 씨의 해금과 권정구 씨의 기타 연주로 듣죠. 님이 오시는지.
님이 오시는지 우리 가곡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거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리포터 수준인데 이것에 한 2배 분량 정도가 도착해 있습니다. 300회 특집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뭐 종교를 떠나서 속초에 살고 계신다는 천주교 신자이신 0162번님 300회 축하드리고 동자승 모습을 잃지 않으시는 스님을 뵐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2397번님은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인천에 사는 불자라고 하셨네요. 참 많은 분들이 그동안 300회 해오느라고 애썼다 이런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따로이 소개하지 않고 차분하게 여러분 마음을 읽으면서 감상하고 제 마음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진행 중에 샵 1252번으로 문자하시면 도착하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앞부분에 정목스님 4글자 먼저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제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샵 1252번입니다. 손편지로 보내주신 분이시네요. 경기도 용인에 사신다는 김경신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스님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초반의 김경신입니다. 직업은 공인중개사이고요. 남편은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답니다. 아이들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교통사고로 예고 없이 떠나서 한동안 참 많이도 울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이만큼 씩씩하게 살아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면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 계곡에 갈까? 여보, 비 오는데 김치전 어때? 여보, 미안해. 남편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고 사소한 다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 노래를 부르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 혼자 남겨두려고 그랬나 싶어요. 으이그 미안하면 꿈속에 놀러와서 한번 안아줘. 오늘은 남편 사진을 보며 눈을 흘겨주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그러면 곁에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한 건 나인데 오늘도 남편은 귓가에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스님,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남편은 나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났기에 그 사랑으로 나는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나면 아이들 잘 키우고 나도 씩씩하게 잘 살았노라 자랑을 할 생각입니다.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던 그 사람, 그곳은 시원한지 궁금하네요.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스님과 나무 아래 앉아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셨네요. 아이고 우리 용인에 사신다는 김경신님의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저도 위로가 되네요.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요. 남편께서 갑자기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거니까 아무 준비도 예측도 못 하신 거잖아요. 어느 날 그냥 난데없이 황망하게 세상 떠나고
남편의 빈자리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김경신님께서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두 손 합장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세요. 그리고 이런 편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음악 선물해 드릴게요. 봉숭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아프지는 않으냐, 이렇게 안부를 전국 방방곡곡의 시청자들께서 연락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안부 걱정으로 저 건강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마침 두 번째 주 일요 법회이군요. 저를 보기를 원하셨던 분들 시간이 되시면 정각사로 발걸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